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윌리언웨어 에피소드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었던 철학책 중에서 쉽고 재밌었던 책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 책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주제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일본 서점의 인문교양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단순히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좋은 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쉽고 그걸 삶과 연관시켜가지고 다양한 철학가들의 대표적인 이론 같은 거를 좀 쉬운 풀이로 삶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서 좀 읽어볼 만합니다. 쉬우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서 리언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리언 페스팅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인지 부조화와 사회 비교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책 내용 일부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신념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과관계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인지부조화 이론은 시사한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행동에 합치되도록 의사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라 나중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생물이라는 것이 페스팅어가 내놓은 답이다. 페스팅어는 인지부조화 이론에 관해 다음 실험을 실시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루하고 시시한 작업을 시킨 후에 피실험자에게 실험은 끝났지만 오늘은 조수가 휴가이므로 당신이 다음 참가자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실험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다. 다음 피험자는 연구진이 미리 섭외해둔 사람으로 피험자가 지시받은 대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피험자가 자신이 참가한 작업에 대한 소감을 질문 용지에 기입하는 것으로 실험은 끝난다. 이때 제1그룹의 피험자에게는 참가의 대가로 $20를, 제2그룹의 피험자에게는 $1를 주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와 매우 재미있었다는 거짓말이 대립하여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미 거짓말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조화를 경감하려면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가가 고액이면 부조화는 작아진다. 싫은 일이라도 대가를 위해서 했을 뿐이라는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대가가 작으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지루한 작업이었다는 인지를 바꾸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과연 결과는 페스팅어의 가설대로였다. 대가가 적었던 제2그룹에서 작업이 즐거웠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타인에게 의뢰할 때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사실과 인지 사이에 발생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를 바꾸는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이것저것 염치 좋게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도와주다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인지 부조화가 빚은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지와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자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경할 수 없으니 대신에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조금은 호의가 있을지도로 바꿔버린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상대에게 이것저것 부탁받아 성가셔하던 사람이 그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주위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믿는다.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의식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자율적 이상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페스팅어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뒤엎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 여기까지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 글을 읽고 인지부조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것과 뭔가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상황과 대립되는 부조화를 일으킨다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페스팅어는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죠. 제가 페스팅어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걸 보고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란 매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각자 늘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완벽하지 않거나 정답을 고를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죠. 특히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는 정답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부조화를 겪을 때 상응하는 명분이 있다면 쉽게 합리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거스를 수 없는 비가역적인 사실의 장벽에서 본인의 감정을 바꾸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늘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렇기에 인간이란 정답을 알 수 없는 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명분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고용관계나 대인관계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적절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부탁할 때 꽤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적은 대가를 받은 쪽이 그 대가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므로 그 일이 재미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본인의 감정을 바꾸고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볼 때 누군가에게 작업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거나 힘든 일을 시킬 때 너무 큰 비용 지불이 오히려 지속적인 그 행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직업은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 반복적인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직종과 직업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인력에 대한 고비용의 보수를 설령 지급하는 상황일지라도요, 그들이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의 충분히 만족시키는 보수의 지급이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필요 이상의 비용 낭비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수 정도만 지급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정도라면 거기까지가 적절한 비용 지급의 선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씁쓸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학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때 아이러니하게 적은 비용이 그들을 더욱 합리화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지 부조화의 교묘한 이론과 인간의 심리가 합쳐지면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위너이고 노동자는 루저일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하실 때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내가 했던 행동과 내 감정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때는 아마 본인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스스로가 인지하시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